지금 이 대상자들 가운데서 신인왕 경쟁에서 좀 앞서 있다 할 수 있는 후보군 좀 어떻게 좀 압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LG의 이민호 선수와 또 KT의 소영준 선수, 예. 그다음에 김지찬 선수. 최근에 와서는 지금 홍창기 선수도 지금 뭐 중고 신인으로 껴 있다고 하는데요. SK 최지훈 선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혜영 선수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혜영 선수는 이닝 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닝 수가 쌓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적을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네 선수가 좀 경합을 하지 않겠는가? 뭐 김찬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찬 선수도 지금 주전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 백업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리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일단 소영준, 이민호의 홍창기, 최지훈 선수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예. 말씀을 해주셨군요. 아니었니? 그래서 열세는 정혜영 선수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시즌이 끝난다면은 이닝 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인왕 후보에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이닝 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닝 수도 적고 상당히 그 좀 적어 보이긴 하지만 시즌이 끝날 무렵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간 투수로서 글쎄요, 체력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루틴을 만들어낸다면은 충분히 정혜영 선수도 열세를 쥐고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즌 중반이 될 때부터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정혜영 선수가 출전을 시작을 해서 15경기에 15이닝. 그런데 지금 이제 빈도로 본다면 시즌 끝날 때쯤 되면은 그래도 한 50이닝은 넘길 것이다 이런 말씀. 네, 수치를 본다면 분명히 그 정도 수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 선발 투수도 있고 뭐 타자들도 있지만 정말 그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은 키는 정혜영 선수가 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기록에서 보면은 승에 있어서는 소영준 선수가 앞서 있고 평균 자책점에 있어서는 일단 투수들요. 평균 자책점에 있어서는 이민호 선수가 좀 앞서 있는 형국인데 이민호 선수에 대해서 좀 이순철 위원께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유리한 점이 많은 거죠, 이민호 선수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영준 선수는 5일텀으로 계속해서 그 등판을 하고 있는데 이민호 선수는 지금 한 11턴 정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충분한 체력을 유지하면서 지금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승수를 쌓아가고 지금도 평균 자책점이 지금 상당히 좋잖아요, 이민호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같은 조건이 되면 어떻게 투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민호 선수가 소영준 선수보다도 충분한 휴식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고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상당히 좋은 볼을 지금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소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상이 되는 선수들 가운데서는 거의 유일하게 선발 10승이 가능한 선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두 자릿수 승수라는 것이 물론 뭐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인왕 그러면은 두 자릿수 승수 이런 것이 또 좀 따라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신인들이 이제 하도 그 선배들 벽이 높아가지고 투수들 같은 경우에 10승이 되지 못하고서도 신인왕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신인들이 팬들에게 어필이 되려면 최소한 10승은 하면서 신인왕 자격이 있느냐 없냐고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소영준 선수가 평균 자책점은 높아요. 아무래도 어린 선수가 5일텀으로 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이닝으로 소화를 하면서 힘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평균 자책점은 높지만 그래도 기회를 그만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민호와 소영준 선수가 끝까지 이 신인왕을 놓고 다투지 않겠는가. 지금 부상만 당하지 않고 꾸준히 노트해주면 돈다고 한다면. 이동현 의원께서 좀 종합을 해주시죠. 이 투수 3인방의 각축. 예. 저는 뭐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테이션을 걸르면서 경기를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비축이 된 상태로 경기를 분명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매 경기에 나갔을 때에도 기본 6이닝, 많게는 7이닝을 투구를 하는데 그 투구하는 데 있어서 힘을 그만큼 비축을 해놓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한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승수를 쌓아가고 평균 자책점을 내려간다면 충분히 이민호 선수에게도 승산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소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팀이
힘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KT라는 팀이 타자들의 타격이 활발해지고 있고 또 소영주 선수가 중간 투수들의 믿음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이닝 5이닝 이상만 투구해준다면 충분히 본인에게도 승수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4점대의 평균 자책점이기 때문에 이 평균 자책점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볼넷과 이런 허용률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WHIP를 조금 더 낮춘다면 아무래도 소영주 선수에게도 그만큼 기회가 더 부과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앞으로 3개월 이상의 시즌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매 경기에서 지금까지 달려오는 기간에 15경기에서 15이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경기가 시즌이 종료됐을 때에는 충분히 50경기 이상, 52이닝 정도는 투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거기에서 얼마큼 필승조의 역할을 잘 해줄 뿐더러 지금 전상현 선수가 마무리 투수이긴 하지만 그 전상현 선수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됐을 때에 이 정말 새로운 얼굴, 이 정영 선수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와 준다면 그만큼 이 선수에게도 중간 투수로서의 또 이 메리트가 분명히 작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팀도 최근에 또 상승세에 올라갈 분위기가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투수들 쪽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한번 신인왕 도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좀 조건이 다 다르군요.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나올 때마다 정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있고 소영준 선수는 좀 두 자릿수 승수의 달성 이런 여부 그리고 지금 뭐 정혜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의 9위를 유지하면서 뭐 대략 한 두 자릿수 홀드 정도의 목표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좀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자 쪽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홍창기, 김지찬, 최지훈 야수 쪽. 예. 김찬 선수는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기염을 받고 싶어서 충분히 삼성 라이온즈에서 김찬 선수는 기염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이용규 선수 젊었을 때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활약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네. 지금도 홈런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생애 첫 홈런을 때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김찬 선수가 공수주에서 거르는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김찬 선수가 지금 백업 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량을 다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김찬 선수도 신인왕 대결에 충분히 합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지찬 선수에 대해서 지금 홈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방금 기록도 잠시 나갔듯이 벌써 또 두 자릿수 도루까지 그렇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11개의 도루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안 의원님. 저는 지금 타자 쪽에서는 신인왕에 대한 욕심을 조금 버리고요.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김지찬 선수도 사실 내년이면은 아마 삼성의 내야진들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김지찬 선수 때문에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홍창기 선수도 지금의 숫자는 사실 신인왕에 도전하기 조금 어려운데 사실 뭐 지금도 그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홍창기 선수를 이병규 선수처럼 보고 있거든요. 뭐 이병규 선수의 그 신인 때만은 못하지만 충분히 이병규 코치의 그런 노하우들을 잘 받아들인다면 스윙 메커니즘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창기 선수가 이병규 코치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타자 쪽에서는 사실은 좀 길게 보고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올 시즌을 거울 삼아서 내년 시즌 후년 이렇게 계속해서 좀 발전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타이틀 한번 도전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배는 김찬 선수를 이렇게 높게 평가해놨는데 아, 앞으로 길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나 기세는 은근히? 제가 김찬 선수를 더 높게 평가한 건요. 내년 시즌에는 삼성의 내야수들이 지금 신인왕을 다투고 있는데 지금 길게 볼 게 어딨어요? 올해 당장 해야지. 오늘 되게 차분해지고 싶었는데. 홍창기 선수가 대단히 메리트가 있는 선수죠. 굉장히 좀 그 매력적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출루형 1번 타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타율은 2할 오픈 때인데 출루율이 거의 뭐 4할에 가깝거든요. 거의 뭐 안타수와 볼넷 4사구의 수가 비슷한 그런 굉장히 좀 특징 있는 기록을 홍창기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올 시즌을 마쳤을 때 기록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기 때문에 과연 마쳤을 때 어느 정도 기록일까? 그리고 LG 트윈스의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나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좌우를 하지 않을까요? 그 기자단의 투표에 말이죠. 저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예.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이 대본을 받고 나서 예.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하고 왔거든요. 예. 준비를 해온 거를 전부 다 앞에서 선배님들이 다 카트를 시켜가지고
저 이병규 지금 홍창기 선수 이병규 약간 이 냄새가 아, 난다 예. 이런 얘기도 그랬고. 아니 우리 나갑시다. 둘 아니, 그랬는데 아니 뭐 일단은 뭐 선배님들께서 좋은 당연히 말씀을 해주시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홍창기 선수가 최근 이천웅 선수가 좀 빠진 자리를 잘 메꿔주고 있거든요. 사실 수비 범위도 굉장히 넓고 작년 시즌부터 사실은 류준일 감독이 가장 눈여겨봤던 이 타자였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활용도가 높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경기에서 41안타 그리고 홈런도 결승홈런도 쳐주고 있고 출루율도 3할 후반대 4할 가까운 그런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 봤을 때는 홍창기 선수가 결국에는 이 1번 타순에서 얼마나 많은 출루를 하냐에 따라서 득점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득점도 지금 보면은 30개 이상을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이 홍창기 선수가 리드오프로서 도루뿐만이 아니라 장타 능력 그리고 수비에서의 이 안정감까지 좀 갖춰진다면 충분히 뭐 LG도 지금의 좋은 성적을 꾸준하게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는 선수들에 대해서 쭉 한번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점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신인왕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조건들이라든지 다 한 번씩 훑어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투표권이 한 장씩 있습니다. 어느 선 말해 대본대로 하라니까. 어느 선 대본에 없잖아. 대본에 있는데 지금 어떤 선수가 신의 영역을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그걸 어떻게 어떤 알겠어? 선수가 신인왕이 될 것 같은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동현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나쁜 사람이죠. 이게 가장 어려운 걸 막내한테 시키셔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뭐 전 소속팀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가장 뭐 힘적으로나 지금 상황에서 투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평균 자책점이 가장 낮다는 점 그리고 일단은 뭐 승수나 뭐 일단 패에서도 조금 뒤처지긴 하고 있지만 이민호 선수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호 선수 아니요님? 지금 시즌이 한 53% 지났거든요. 네. 그런데 소영준 선수가 지금 5승을 달리고 있고 만약에 10승을 넘긴다면은 분명히 신인왕으로서 그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소영준 선수가 10승만 한다면 충분히 그리고 또 네. 투표권을 소영준 선수에게 한번 쓰겠습니다. 10승을 넘기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민호 선수보다는 또 그 투구 이닝이 더 네. 이닝 소화가 또 많을 테니까요. 예, 위원님. 저는 그 여러 후보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인왕 후보들이. 그런데 일단은 조금 앞서가는 선수가 두 선수라고 봐요. 소영준 선수와 이민호 선수.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두 투수가 지금 이닝 수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9살의 젊은 선수들이 팀에 지금 1선발 아니 그러니까 선발 한 축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다 보면 두 선수가 가장 앞서 가는데 같은 성적이 만약에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소영준 선수에게 조금 더 표를 줘야 되는 건 아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소영준 선수가 지금 5일턴으로 계속해서 선발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더 점수를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닝 수가 만약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소영준 선수에게 좀 표가 더 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영준 선수가 승수를 쌓지 못한다고 한다면 11턴으로 나와서 이민호 선수가 승수를 많이 쌓아간다고 하면 100% 이민호 선수가 신인왕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소영준 선수는 승수에서는 압도를 해야 된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답이 되는군요. 예. 일단 이렇게 저희 패널진들의 신인왕 예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